작전상 후퇴당. 떨어져 나왔당. 뭐 하는 거야? 귀여운 발산이야? 아, 귀여워요? 내가 말고 청취자, 어떤 미친 청취자들이. 아, 저도 귀엽다고 미친 어떤 많은 미친 청취자분들이 계신가 한번 보죠. 아. 코 그만 마시고 해. 식사를 하고 오세요. 코 드시지 말고. 네. 오늘 새해 첫 월요일이라서 그런지 많이 안 오셨네요. 네, 손님이 많이 없네요. 5명쯤 있네요. 네, 정말 오늘 와주신 분들 특히 더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At first I was afraid, I was petrified, kept thinking I could never live without you by my side. But then I spent so many nights thinking how you did me wrong, and I grew strong, and I learned how to get along, and so you're back. 팟캐스트의 선명야, 청년들의 정치 공동구역, 청정구역 28번째 방송, 2017년의 첫 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017년에도 잘리지 않고 변함없이 청정구역의 진행자 자리를 맡고 있는 박누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와 함께 청정구역 만들어가는 두 분, 오창석, 더민주 평당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창석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뭐 했어요? 12월 31일. 아프대요, 지금. 31일에는 부산 내려왔어요. 부산 집회 참석하고. 조국 소녀상 교수님. 거기? 네. 조국 교수님, 정의중 교수님 토크 교수단 구경하고. 촛불 집회 참석하고. 소녀상까지 서면에서 소녀상이 있는 동구청이 아니죠. 그 정발 장군 동상이 있는 그쪽까지 일본 영상까지 쭉 걸어와서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토크코스도 사람 많았나요? 사람 많더라고요. 네. 연말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꽤 많이 오셨습니다. 네. 여자는 언제 만나고? 여자는 만나지 않았죠. 순간 내가 만났나라는 생각을 잘 빠져나가네. 부산에는 없습니다. 어딨나요? 어딘가에 있지 않겠습니까? 저기 지난주 금요일 날 박누리 아나운서가 이제 민주정 편에 못 나오기 때문에 김성민 아나운서를 대신 출연시켰어요. 네. 어땠나요? 여러 가지 폭로를 했어. 박누리의 전 남친들에 성민이가요? 대해서 폭로하고. 성민이 잘 알죠. 나 봤는데 그런 말 내가 안 볼 때 했나? 네, 했어요. 폭로를 하고 또 오창석이 과거에 뭐 직접 됐던 거 이렇게 아니, 본인에게는 아닌데 다른 사람들한테 뭐 이런 폭로. 제가? 예. 그거 뭐 한두 번입니까? 그러니까. 네, 순간 놀라서 누구 이름을 공개한 줄 알고. 그거 아니고.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올해도 꾸준히 집적되겠습니다. 제 얘기 뭐라고 하던가요? 그냥 과거에 만났던 남성분들이 거의 다 보수였다고. 그래서 그럼 3시간이 꽉 찼겠는데요? 알찬 시간이 됐겠어요. 누리 언니가 만나고 와서 그 꼴통 새끼가 이렇게 막 얘기했다고. 하지만 돈 때문에 떠날 순 없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그 남자친구들은 박누리를 사랑하지 않았던 거다. 좋아해봐. 이념 따위가 뭐가 필요 있어. 사랑하는데. 근데 사랑과 이념은 별개예요. 아니요. 조만간 결혼하면 아마 바뀔 겁니다. 그거야 결혼 전이니까 다 참아주는 거지. 나중에 박사모 집회에서 만날 겁니다. 네, 그래서 올해로 33살이 되신 거죠? 네, 저는 2살이죠. 32살이요? 참, 우리 박수 한번 치고 들어가죠. 박누리 아나운서 올해 30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계란 한 판이요? 드디어, 동일한 요즘 연령대로. 그 귀하다는 계란 한 판이죠. 네. 제가 원래 술을 이제 한 잔씩 먹으면 다음날 해장으로 짬뽕을 시켜 먹습니다. 어떤 때는 짬뽕 밥을 시켜 먹는데 짬뽕 밥을 시켜 먹는 이유는 위에 떠 있는 계란 때문에 짬뽕 밥을 시켜 먹어. 요새 없어 계란이. 진짜로. 요즘 안 넣어줘요. 야 없어요. 요즘 김치볶음밥 먹으러 가도 계란이 계란 없어요? 반만 붙여요. 밥만 줘요? 계란 붙여놓고 반씩 잘라주시더라고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아니, 한 판에 1,000몇백 원 하던 게 지금은 거의 10,000원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뭐 웃었지만 웃을 일이 아닌 게. 네, 맞아요. 요즘에 왜 급작스럽게 그 카스테라 빵이 유행을 해가지고. 네, 맞아요. 그런 프랜차이즈점이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한 조각에 계란 58개 들어가는 거. 지금 보세요. 그 지금 장사가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이 방역을 제대로 못하면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어. 아니, 제대로 한 게 뭐야, 이 정부는. 없죠. 그게 리더의 관심이라니까. 지도자의 관심. 김대중 대통령이 그 구제역 파동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지시를 내렸냐면 그 방역은 예상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하고 그다음에 보상, 농민들에 대한 보상
기대보다 파격적으로 해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야 민간군이 협력이 된다고. 근데 얘들은 전혀 생각이 없잖아. 그러니까. 일선의 공무원들만 죽어나가고 있고요. 또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 게 맨 처음에 이제 이 AI가 터져가지고 방역업체 연락해야 되잖아. 공무원들이 몰랐대. 야, 방역업체 전화번호가 어디지? 어디 전화해야 되지? 이런 것도 몰랐고, 심지어는 이 방역 붕 하잖아, 뿌리잖아. 네네. 거기에다가 거의 뭐 방역을 제대로 타는 약을 안 타서 90%가 물이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북무기요. 수증기 뿌리고 다니는 겁니까? 그렇죠. 참 촉촉해졌겠네. 미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방역하는 사람들 배가 고프니까 그 짱깨 막 시켜 먹고. 그 원래 적금 금지 구역이야. 그러니까요. 왔다가 다시 가면 이런 일이 마구잡이로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군대 지원 요청하니 군대에서는 또 그 군대에 아들들을 보낸 부모님들이 반대하니까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뭐 그래서 그러는요. 근데 이거는 DJ 정부 노무현 정부 때 다 민간군이 합심해갖고 잡아낸 거예요. 근데 초기에 빨리 잡았어야지. 결국은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계란도 못 먹고. 그래요. 안타깝습니다. 이건 뭐 방법이 없다 그래. 일단 날씨가 따뜻해지는 4, 5월 달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개판인 것 같아요. 이게 하나도 안 바뀌고. 근데 지금은 사실은 퍼질 때까지 다 퍼져가지고 지금은 뭐 방역하고 이런 게 의미가 없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미 다 퍼졌대요. 외양간 고치는 거죠. 저 아까 전에 카페 갔는데 이제 그 애기 초등학생들이 얘기를 하다가 엄마가 이제 뭐 계란을 깼다고 얘기했더니 초등학생이 엄마 지금 계란이 얼만데 계란을 깨 초등학생들도 이제 다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뭐 사실은 계란이 또 농가에서는 그렇게 오르지 않았다 그러더라고. 유통 마진을 또 많이 가져가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동영 작가님. 네, 반갑습니다. 이동영입니다. 새해 계획 같은 거는 뭐 안 세운다고 하셨지만 네. 올해 이건 좀 반드시 이루고 싶다 하는 거 뭐 있으세요? 정권 2017년. 교체. 정권 교체. 저는 5년 내내 머릿속에 그 하도만 지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 어떻게 하면 정권 교체할까? 네, 2017년은 정말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저희도 저희 청정구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한번 힘을 써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정권 교체가 딱 기분 좋게 방송되고 방송을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본인은 뭐 새해 계획 뭐 세웠어요? 저요? 저도 정권 교체. 싹 다른 게 떠올랐다가 돌아왔죠. 우리 몇 명 안 되는 방청객이 빵 터졌어요. 방들이가 목표가 정권 교체니까 빵 터졌네. 이렇게 집중할 때 훅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아까 AI 얘기했지만 AI도 AI지만 독감이 지금 유행이어서 네, 맞아요. 방들 아나운서 지난주에 뭐 약간 네. 기침하고 목소리가 안 좋았는데 다 독감이었다고. 네, 독감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방송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 2박 3일씩 여행 가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주무실 때 너무 좀 시원하게 주무시나 봐요. 그러니까. 네, 따뜻하게 주무셔야 되는데. 자꾸 그런 쪽으로 몰고 가지 말아요. 예. 온도를 옷 잘 입고 자고요. 예. 독감은 나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좀 괜찮아졌는데 그래도 그 같이 약은 있던 계속 분이.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약은? 약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독감이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대요, 이번. 그러니까, 예. 조심하시고. 네. 아, 그리고 올해 1월 1일인데, 저 개인적으로 디스패치가 활동 안 했습니다. 그러네요. 오랜만에 열애설을 빵빵 터뜨렸는데, 제 생각에 아마 사주가 직무정지돼서 아마 그만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현빈 강소라 씨가 일주일 만에 열애설이 터지고 나서는, 올해 1월 1일은 아무것도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죠. 근데 뭐, 디스패치의 답변은, 시국이 이렇기 때문에. 시국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언제 시국 다른 데 따졌다고. 관심이 쏠리면 안 된다고. 그렇게 했지만은, 지금까지 지금은 굉장히 디스패치가. 대의를 위한 예, 거예요. 그렇게 지금까지 디스패치가 했던 짓을 보면, 네. 특정 기관이랑 짬짬이 했을 것 같은 그런 강력한 의심이 들으니까, 예. 요것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네. 정권 교체하고 나서. 네. 네, 저희가 지난 방송 평가와 청취자 의견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방송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가 세월 X를 다 못 보고 와서 방송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안 보고 방송을 하냐 이런 비판의 댓글이 좀 많이 달렸거든요. 그 후로 좀 보셨어요? 아니, 이거는 세월 X가 우리가 방송하기 바로 전날에 올렸기 네, 때문에 다 볼 수가 없던 거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세월 X에 대해서 얘기를 뭐 했나? 거의 안 그냥 왜 했죠. 이런 네티즌이 나서까지 하는지 그것만 얘기한 거죠. 정부가 제대로 안 밝혀줬기 때문에. 근데 뭐 세월 X에 대해서 사실은 뭐 비난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는데 오히려 뭐 늦게 올라온다고 뭐라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한마디 했죠. 그렇죠. 그러지 말라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그러지 말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요. 예. 네, 그럼 지난 방송 청취자 후기글 몇 가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브랄티 님께서 개브랄티 뭔지 알아요? 아니요? 이거 뭐 바카스 비슷한 그런 거 아닙니까? 바카스 아니고 약이었어. 그냥
활력 자약강장제. 강장제였는데 그냥 마시는 강장제가 아니고 알약으로 먹는 강장제. 우르사 같은 거네 그러면? 그렇죠. 남자들의 활력은 개브랄 티 이제 이랬어. 이거 예전에 기억나는 게 이만기 씨가 광고했다고 들었어요. 개브랄 티?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나. 근데 왜 개브랄일까 하필? 개브랄. 개브랄이라니요. 그래서 저희가 이 광고가 저희 어릴 때 한참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바꿔서 뭐 소브랄 티 하고 뭐. 그러고 놀았어. 그러고 놀았어요. 귀엽다. 네. 내가 아마 초등학생 때일 거야. 근데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몰라. 이 개브랄티가 노란색이야, 약뚜껑이. 노란색이어서 하여튼 강렬했던 기억이 나네요. 요즘은 안 나옵니다만. 예. 개브랄티. 이분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 같네. 개브랄티 아는 거 보니까. 이 작가님 동료분. 네. 네. 박아나님, 크리스마스 때 무리하셔서 그런지 독감으로 방송에 힘이 없으시네요. 방송이 왜 이렇게 우울하게 느껴지냐. 힘 빠져. 아이고, 죄송합니다. 무리했죠? 근데, 이때는 독감인지. 몰랐죠. 몰랐었는데 어떻게 독감이라고 딱 아셨네요. 그냥 감기인 줄 알았지. 네, 그냥 감기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모시동필님, 박아나님 오늘 목소리가 힘이 없어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김포에 사는 아재팬이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는 거의 다 나았는데 이게 빨리 안 떨어지네요, 진짜로. 예. 제가 굉장히 회복이 빠른 사람인데. 그래요? 네. 약 꾸준히 드시고, 네. 잘 때 이불 챙겨 덮고 자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네, 따뜻하게 하고 자고 있습니다. 꾸준한 분이시니까. 다음 댓글 읽어드리겠습니다. 임창훈 씨 그러지 마시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변화를 싫어하는 꼴통 보수라고 칭하고 살고 있었는데 임창훈 씨 덕에 이 방송을 알게 돼서 듣게 되니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전히 저는 보수지만 이제 진정한 나라를 위한 보수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네요. 이 작가님, 오하나님, 박하나님 케미도 좋고 특히 오하나님 색드립은 저와 코드가 같아 너무 좋고요. 그걸 이해하는 박하나님 내 스타일입니다. 이 작가님의 해박한 지식은 항상 감탄하게 되네요. 언젠가는 꼭 방송 보러 가고 싶네요. 당분간은 어렵겠지만요. 해서. 예. 뭐 늘 매주 월요일마다 방송을 하니까 놀러 오시기 바라고. 다음 주에는 또 우리 김성민 아나운서가 출연합니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남성 팬분들이 다음 주에 꽉 차지 않을까. 다음 주 월요일 박누리 이제 김성민 나로 안 보고 싶은. 되니까 네. 성민이를. 그렇습니다. 오늘 5명 앉아 있잖아. 그러니까 뉴이어에는 뉴페이스와 함께. 그렇죠. 다음 주 김성민 아나운서 네, 여러분들 많이 와주세요. 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분 더 소개할까요? 네. 카레냐옹. 에피소드에서 교회 이야기가 나와서 한마디 적어봅니다. 개신교는 원래 성직자가 없습니다. 목소는 말 그대로 목회자일 뿐 일반 신도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때문에 한국 목사들의 전행은 만인 사제주의로 시작된 개신교의 위대한 가치를 근본부터 부정하는 것입니다. 일부 나쁜 목사들이 일으킨 사회 문제는 물론 그 나쁜 짓을 한 목사가 가장 큰 문제지만 목사를 그저 맹목적으로 따르는 신도들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희도 여기에 동감하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교회에 자정작용이 일어나야 되는데 자정작용이 일어나려면 신도들이 목사들이 나쁜 짓 할 때 막아서야 된다. 이렇게 이런 말씀을 늘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나쁜 짓을 하면 그것도 왠지 하나님의 뜻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돼. 교회를 목사를 믿고 있으니까 문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 카레냐옹님의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생각나는 게 왜 저번에 한번 그 목사님이 우리한테 사연을 보냈잖아요. 기독교표를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냐. 예. 그러면서 당 차원의 어떤 지원이나 관심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동성애 이야기도 좀 하고 하지 않았나요? 네네. 자, 볼까요? 이번에 반기문이 거의 출마가 확실시 굳어지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반기문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있으면서 동성애 지지 발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할 수 있는 말이지. 그럼요. 근데 개신교에서 동성애를 반기문이 지지했어? 만약에 문재인이 동성애 지지했다고 생각해봐. 개신교에서 난리 날 거 아니야. 그럼 반기문이 동성애 지지했는데 개신교에서 반기문을 지지할까 지지하지 않을까? 지지해요. 지지하면 안 되는데? 지지한다니까 보라고. 근데 이게 뭐냐면 목사들이 무슨 성경에 있으니까 교리에서 지지 안 하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지지하고 싶은 사람을 끼워 맞추는 거예요. 교리가 아닌 실리. 그거지. 그러니까 저번에 말하는 거 그냥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에 갈 길을 가면 된다고 했던 말이 바로 이런 거예요. 아니 반기문이 동성애 지지하는데 그걸 왜 지지할까? 대한민국 목사들은 늘 그래왔거든. 아니 일제시대 때 봐요. 일제시대 때 일본이 들어와가지고 신사참배하고. 네. 기독교 교리라서 신사참배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절대 있을 수 없지. 그런데 개신교 목사들이 앞장서서 신사참배했잖아. 그런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더민주의 길을 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 길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앞서 임창훈 씨 그러지 마쇼님께서는 임창훈 씨 덕에 이 방송을 알게 돼서 또 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된다라고 해주셨는데, 뭐 이렇게 또 주변에 스스로 보수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께 한번 이 방송 한번 들어봐라고 하면서 우리 청정구역을 좀 추천을 해주시면 또 대선 정권 교체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로 그거죠. 그것 때문에 방송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죠. 자, 이번 주 선물 어떤 분한테 보내드릴까요? 이번 주 선물요? 네. 저 임창훈 씨한테 보내주고 싶은데. 임창훈 씨 보내주십시오. 임창훈 씨 그러지 마쇼님께서 그래, 받으셔서. 임창훈 씨 그러지 마쇼님. 그래서 네. 같이 보시면 되니까. 임창훈 씨 덕분에 이 방송을 알게 됐다잖아. 네. 임창훈 씨 그러지 마쇼님. 네. 훌륭하신 분이에요, 임창훈 씨. 임창훈 씨 그러지 마쇼님께서는 방송 들으시고 저희 방송 공식 메일로 받고 싶은 책과 주소, 전화번호 등 배송 정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알바@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꼭 배송 정보 보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도 이제 청정구역 공식 후원 계좌와 팟빵 에피소드 후원을 통해서 아주 많은 분들이 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공식 후원 계좌를 통해서 36분, 그리고 팟빵 에피소드 후원 통해서 37분이 후원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공식 후원 계좌 분들 소개해드리고요. 팟빵 후원자 분들은 오평당원이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공식 후원 계좌 후원자입니다. 잘 듣고 있어요. 사이판 괌은 투어이브, 대전 노건 간장게장, 수빈 수연 아빠, 정권 바뀌라고 셋째 콜, 난 사쿠라다, 앙짱, 이 작가 힘내요, 미금 깨돌이 김밥, 대구 중구 반월당, 프리허그 한의원, 마르틴의 손, 수목드라마 김과장, 아리아리, 산지기, 탕갈루마 리조트 직원, 당당하게, 강태연 강혜인 아빠, 꽃보다 동영, 쓸만한데 오창석 잠수함, 쌈밥 전문점 쌈천지, 네이버의 쌈천지, 청주 선남동 다족발, 고용석, 에드리안, 하하대리 탁송, 1688-7511. 이분께서는 이거 잘못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오타를 정정해서 다시 읽어드렸습니다. 친절한 방송. 네. 이렇게 잘못 보내주셔도 저희는 다 수정해서 읽어드리니까요. 마음껏 후원해주시기 바랍니다. 하하 대리 탁송 1688-7511. 청정구역 양홍창, 삼정 그린코아 상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 투어이브에서는 5만원씩 2번이나 후원을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의 심사인단과 함께. 네. 그래서 뭐 이제 뭐 설 연휴도 다가오고 날도 따뜻해지고 하면은 사이판 괌으로 한번 여행 가실 때 우리 투어이브 통해서 여행을 가보시면 어떨까 꼭 싶습니다. 사이판 괌이 아니어도 상담해준다니까 한번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에피소드 후원자 소개해 주시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창훈 씨 그러지 마시오. 하얀 각설탕 난 사쿠라다. 왼쪽 대두 유성 가면 닭대가리 제주 동구반점 떡같이 생긴 반기문. 이건 뭔가요? 왜 이렇게 와닿지 근데? 네. 양봉의 그녀 1 가필드 살색 요술봉 도연승호 레볼루션 넘버 9 디피골 훈남 배우 바빠서 후원하지 못한 홑 쬐퇴 화촨 홑퇴 땡됨 2주 만에 돌아오셨네. 바빠서 못하셨구나. 아니야 안 한 줄 알았는데. 네. 네, 앞으로 끊지 말고 계속해 주세요. 떫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권 교체까지 파워업. 바위 깨기, 팩트만 하자, 행복한 반찬 이야기, 경원 마늘 꽁이 어메, 빅사이즈 여성화 빅이슈, 고코인, 로또 되면 1000만원 후원, 2kpay.co.kr, 간편 결제는 2kpay, 남자 6호 젖소 의사, 보정동 청정구역 두나무, 아트 포스터 전문 두나무, 신년 그림 선물 두나무, 구서동 명물 아구찜, 휴대폰 케이스는 폰 범퍼, 안동시 옥동준 PC방, 계진아 생일 축하해 담배 좀 끊어라.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정구역 공식 후원 계좌 저희가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후원 계좌는 우리은행 1005-703-088996 임연신 미르미디어 전략연구소입니다. 이렇게 청정구역 27번째 방송에 대한 청취자 의견 살펴봤고요. 오프닝 토크 여기서 마치고 오늘 광고가 얼마 없어요. 얼마 없다. 야, 네, 한 개. 지난주에 뭐 까불까불 5개 있다고 까불거리더니만 말이야. 무슨 뭐 출연료를 인상해달라고 까불거리. 한 개야. 네, 한 개 주신 아주 귀한 광고 네. 듣고 와서 일부 주제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고차 전문기업 마이엠카 강상욱 대표입니다. 중고차 알아보실 때 허위 매물로 고생 많이 하셨죠? 저희 마이엠카에는 이런 허위, 미끼 행위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제 이름 강상욱, 3글자를 걸고 보증합니다.
마이엠카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회원님들 실제 구입 후기 참고하시면 더욱더 믿음이 가실 겁니다. 믿고 구입할 수 있는 마이엠카. 중고차 사고 파실 때 저 마이엠카 강상욱. 전화 010-7587-2017 010-7587-2017로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www.mymcar.co.kr www.mymcar.co.kr이며 더욱더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강상욱 마이엠카에서 감사하게도 라이브입니까? 정말 귀한 광고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꼭꼭 씹어서 강상욱 마이엠카에서 네, 보내주셨습니다. 네, 차가 필요하신 분들 강상욱 마이엠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뭐 사고 팔고 둘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분한테. 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주제 토크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017년에 우리가 이제 희망차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새해 첫날부터 우리를 분노하게 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우리 박 대통령. 오랜만에 나오셨더라고요. 오랜만에 출연하셨어요. 신년 첫날부터 신년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들 불렀다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가능한 거예요, 지금? 하면 안 되지. 지금 뭐 위헌인 거죠. 그렇지. 사실 뭐 이거 청와대 정부 이 시설에서 그렇지. 정부의 그런 돈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돈으로 한 거 아닐 거예요. 그럼. 먹고 하드만. 먹고 하더만. 그래. 대통령 권한 행사를 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부터 잘못됐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런 얘기가 무색할 정도로 거기서 이상한 말을 많이 하셨어요. 네, 기본적으로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 당했을 때 기자들과 등산을 했었는데 이게 비보도를 전제로 했어요. 네, 그렇죠. 이분은 보도를 전제로 했죠, 이번에는. 보도를 전제로 했고, 제가 사실 집에서 TV에 앉아서가 아니고 집에 앉아가지고 어머님이랑 같이 TV를 보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생방송으로 나오더라고요. TV조선에서. 그래서 깜짝 놀라서 계속 봤는데, 일단 카메라 한 대가 들어갔고요. 그걸 쭉 다 촬영을 했습니다. 카메라 한 대로만 지금 촬영을 한 대로만 거죠? 했어. 지금 네, 언론에 그래서 떠도는 게. 한 대만 들어갔는데, 그래서 앞사람이 가리면 나오라고 소리가 들려요. 화면 가리지 말라고 나오라고 하고. 우리 대통령님 가리지 말라고. 네, 그리고 어쨌든 간담회인데 기자들이 카메라나 노트북, 휴대폰은 들고 가지 마라. 근데 수첩과 펜은 허용한다.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수첩공주다운 면모를 여기서 어렵게 써가라라는 거죠. 그래. 일단 이게 예정된 그런 행사가 아니었어요. 갑자기 어제, 우리 녹화 시간은 어제입니다. 1월 1일 날 오후 1시에 배성래 홍보수석이 식사 후에 대통령께서 기자단과 신년 인사를 한다. 이렇게 기자들한테 알리고 1시 37분쯤 티타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알리고 30여 분 만에 시작한 거야. 야, 그럼 기자들이 갑자기 들어갔을 거 아니야. 1월 1일에 그렇죠. 그래서 항상 청와대에는 기자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면 거의 다 잠바 입고 막 이렇게 갔어. 그렇죠. 준비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렇지. 네. 그러면서 기자들한테 노트북을 갖고 오지 마라 그러고 말이야. 수첩에 받아 적으라고 이런 하고. 이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창성이 말대로 이게 보도를 전제로 한 간담회잖아요.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은 비보도 전제했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산행에서 동행한 거고. 네, 그냥 등산 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돼 있고, 거주할 공간은 관저로 딱 못 밖에 있어. 네. 관저에서 있어야 돼.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청와대 다른 곳에서 와가지고 공식 행사잖아. 네네. 그리고 홍보수석이 전달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뒤에는 직원들이 다 둘러싸여 있고. 네. 그리고 뭘 먹었잖아. 그것도 네. 지도는 안 냈을 거고. 그렇죠. 이러면은 이게 직무정지 의미가 없는 것이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근데 대통령이 왜 갑자기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요. 일단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지금 임기 한 4년 넘었잖아요. 네. 4년쯤 했는데 기자회견, 신년 인사, 대국민 담화 10번도 안 됩니다. 4년 다 통틀어가지고 꿀 빨았네요. 되게 꿀인생이다. 진짜 부럽다.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5년 동안 한 150차례 했어. 그거하고 비교하면 그러니까 지가 말을 못하는 거 스스로 알기 때문에 안 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이걸 급작스럽게 딱 해갖고 시작한 거 된 거잖아.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준비한 겁니다. 준비해갖고 기자들이 의혹 질문 던지는 거 다 아니라 그랬잖아. 네네. 이건 뭐냐면 두 가지 큰 원인으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동정. 내일이 헌재 변론일입니다. 첫 번째. 네. 헌재 변론일인데
헌재 변론을 일단 준비하는 것.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야. 헌재를 압박하는 수단. 자기가 나가서 얘기했는데 자기는 안 나간다 그랬으니까. 언론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헌재에 내 입장 이렇다고 전달한 거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지지자들 있잖아. 네. 내 지지자들 그 단단한 지지층을 격퇴시키는 거야. 야, 헌재 앞에 가서 더 떠들어! 지금 10만 명, 20만 명 더 떠들어야지. 내 입장은 이래. 그럼 박사모 갖다 퍼뜨릴 거 아니야. 그 반에 그럴 줄 알았어. 우리 대통령이 저렇게 불쌍한 사람이 죄도 없는데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딱 그걸 노린 거예요. 난 여기서 답답한 게 근데 기자들 뭐 하는 새끼들이야 이거. 거기서 질문할 때도요. 대통령이니까 그럴 수 있다 쳐. 직무는 정지했지만 존나 공손하게 질문했잖아. 네. 대통령이 이상하게 답변했잖아. 네. 제차 질문 던져야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난 잘 못 알아듣겠다. 그런 사람들만 뽑아서 들어간 게 아닐까요? 아니, 자기들이 기자면은 기자타운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것들이 뭔 기자요 이게. 자, 일단 봅시다. 지금까지 청와대에 있던 기자들 다 요거 먹을 때 됐죠. 일단 대통령이 뭐 신년 인사나 대국민 담화나 기자간담회 했을 때 한 번도 자유롭게 질문한 적이 없어. 아, 그렇죠. 질문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 입국 달고 했잖아. 더 웃긴 거. 이게 질문이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청와대에서 짜고 쳤죠. 자, 1번은 사인. 동아일보, 네. 2번은 조선일보, 그 다음에 질문 내용 이렇고. 네. 자, 그런데, 자, 다음 질문하면 손 들어오니까 손 막 들고 있어. 다 짜놓고는. 그래서 기자 할 수 있어요? 뛰어난 연기력까지 갖춰야 돼요, 이제 그러네요. 기자 되려면. 그리고 딱 질문하고 답. 재차 질문도 없었어. 근데 상황이 지금, 탄핵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 상황에서도 정말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인간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게, 이게 부끄러운 우리 언론 현실입니다.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러네요. 같이 하향 평준화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1시간 동안 동영상을 다 봤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 바로 오른쪽에 있었던 잠바로 추정되는 회색 잠바로 추정되는 옷을 입은 남성분이 한 분 있어요. 기자가. 그래서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뭐 조금 재질문을 했어요. 들어가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오늘 근데 기자회견 간담회는 아니니까요. 질문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가 준비한 말만 한 거야. 내가 듣고 내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얘가 뭐 하나. 그럼 왜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는 나갈 때 또 기자 간담회였어. 이게 뭐야.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딱 준비해 온 것만 대답을 하고 나는 떠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른들은 집안에서 다 그런 거 보고 있지 않거든요. 재정립된 것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조회했어요. 그런 뭐 81회, 이제 뭐 50 몇 회 이런 거 대답을 몇 회 했는지를 다 조사해서 그리고 올렸더라고요. 문장이 끝이 안 나요. 말하는 거 들어보면은 그러나 이렇게 다른 뭐랄까 보도라든가 소문 얘기 어디 방송 나오는 것을 보면 너무나 많은 왜곡 거기에다 허위가 완발이 되고 그래갖고 종을 잡을 수가 없게 어디서 어디까지 이게 제가 그냥 정말 박 대통령이 한 말을 그냥 읽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한 3배가 돼요. 기본적으로 이걸 어떻게 한 문장으로 말할 수가 있을까? 이산화와 가스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문장력이 없어요. 정확한 문장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본인도 모를 것 같아.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대통령은 탄핵이 정지되고 한 달 동안 준비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3차 대국민 담화에서 돌아서서 이제 대통령이 담화 끝내고 들어가려는 걸 기자가 막 물었잖아. 네네네. 한마디만 질문하겠다고. 질문하자고. 네. 참 그것도 말이야. 1, 2차 담화 때는 뭐 했는데? 지금까지 4년 동안 그런 행동 한 번도 안 보이다가 이제 와갖고 질문. 어쨌든. 근데 그때 대통령이 뭐라 했냐면 지금은 아니고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그게 바로 오늘이 어제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변호사랑 이렇게 말하고 질문하고 만약에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대답하고 연습한 거야. 그렇죠. 근데 아까 두 번째 질문에서 자른 거는 그건 준비가 안 됐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자르고 지금 들어간 거거든. 내가 준비한 것만 대답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한데 어쨌든 이것은 지금과 정지된 대통령이 기자 간담회를 보도를 전제로 한 기자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왜냐면 우리 헌재가 아마 여기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판결을 내렸던 기억이 저는 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 때인가. 그러니까 이게 직무가 정지되었을 때 포함되는 직무는 뭐냐? 그게 그러니까 자기 정책을 TV에 나와서 설명 이런 거 다 포함됐거든. 지금도 TV에 나와서 설명한 거잖아. 기자 간담회 했으니까. 그렇죠. 자신의 입장 표명을 정확하게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것도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좀 그래요. 짜증났던 게 그 와중에 또 올림머리는 하고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나도 진짜 보면서 머리는 그래도 했구나 싶더라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오시고. 옷도 예쁜 거 입었던데요? 네, 목걸이도 하시고. 참 자기가 이렇게 기자들한테 대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사실은 자기가 이렇게 정말 억울하고 그러면 변론한테 가서 자기가 해야지. 그래도 당당하게 하면 헌재 되지. 앞에 가서. 근데 털리거든 가면 다른 증인도 있고 거기는 기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재판장도 있고 뭐 증언자들도 있어. 다른 증인들도. 그러다 보니까 이 검사도 하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당연히 말이 이제 엇갈릴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일방적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요. 물론 노무현 대통령도 변론하지 않았어요. 꼭 나갈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근데 노 대통령은 나간다 그랬어. 내가 한번 법률로 따져보겠다 그랬어요. 보통 뭐 본인은 법률가니까. 그리고 그건 또 이제 자신 있잖아 말하는 데. 그럼요. 많이 나갔으면 아마 좀 많이 말렸을 거예요, 검사들이. 내가 배우는 건지 신문하는 건지 헷갈릴 수 있었을 거예요, 나갔으면. 나는 어쨌든 이 박근혜 대통령 난 그 저번에 3차 국민 담화하면서 다음에 이런 시간을 가지겠다고 할 때 거짓말인 줄 알았어. 이 사람은 그런 능력이 안 돼. 근데 참 한 달 동안 그 연습을 했구나. 한 달 동안 드라마 못 봐가지고 참 어떻게 한 달 동안 그런데 81번 쓰고 이런 연습하는 거. 드라마 안 보고 아마 계속 그랬을 거예요. 제가 기자였으면은 쓱 드라마에 대한 질문 하나 날렸을 것 같아요. 요즘 도깨비 재밌는데 보고 계시냐고. 보고 계세요? 이러는 표정 거 아니야? 딱 보면은 뭔지 바로 티날 거예요. 이 와중에 뒷구석에 들어앉아서 드라마를 보고 있냐라고 난 제 질문을 했을 것 같아. 100% 그렇습니다. 기자님도 보고 계시나요? 이랬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김고은 씨 너무 예쁩니다. 뭐 이런 거 얘기했을 건데 분명히. 그런 질문도 안 하고. 그때 중동에서도 그랬잖아. 그때 뭐가 한참 유행했지? 태양의 후예. 태양의 후예. 태양의 후예도 보시냐고. 강모현처럼 머리에 이렇게 쏘가지고. 충분히 그럴 만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는 뭐 여러 가지 탄핵 내용을 조목조목 자기가 반박을 했는데 제일 어이가 없었던 게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기를 완전히 엮은 거고 어떤 결정이든 국가의 정책에 올바른 판단을 내렸을 것이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누굴 봐줄 생각은 뭐 손톱만큼도 없어. 근데 이 말이 들으면 괜찮은 것 같지만 그럼 국가의 정책 올바른 판단이면은 국민연금이나 일반 사기업을 국가가 나서서 합병해 주는 걸 봐줘도 된다는 건가?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말이죠. 국민일보에서 단독 보도한 건데 사정 당국과 특검팀의 그 이야기를 따라가지고 떠가지고 이제 보도한 건데 박근혜가 2015년 7월 22일 날 청와대 안가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만납니다. 독대지 독대. 예. 독대를 하는데 3, 40분간 독대를 했는데 이 중 절반인 20분을 어디다가 하려 했냐? 승마협회 지원하라고. 지원 빨리빨리 해라. 왜 삼성이 지금 승마협회 지원 안 하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삼성이 최순실의 그 최순실 명의 회사하고 220억짜리 계약을 맺어요. 근데 이걸 엮었다고 표현할 수 있어? 이게 사실로 증명되는 순간 박근혜는 제3자 뇌물죄 그냥 바로 코 걸리는 거야. 이거 하나만으로 탄핵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서 뭐 이제 재벌하고 개인 면담했다는데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 회장하고 면담하면서 승마협회를 왜 지원 안 하냐고 따져? 말이 돼 이게? 이재용 또 승마 그거 잘 몰랐대요. 왜 내가 혼나야 되지? 라는 생각을 듣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 회사 가서 회사 가고 왜? 사퇴하겠다잖아. 이러면서 무슨 엮었다는 표현을 써. 짜증납니다. 본인이 그 중심에 있었으면서. 네. 그리고 그런 얘기도 했어요. 사적 영역이라 그러면서 세월 7시간 다 까발려서 한다는 것은 뭐 민망하다 뭐 이렇게 했는데 뭘 그리고 까발려? 본인이 계속 체크하고 있었다고. 체크는 우리 국민 모두가 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대책을 세워야지 체크만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건 똑같은 거예요. 유영아 변호사가 여성으로서의 프라이버시를 지켜달라. 그리고 김기춘이 뭐 사생활이기 때문에 물어보지 못했다. 이런 것들. 이거랑 똑같은 거야. 사적 영역이라고.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세월호 당일날 그날은 사적 시간이 아니야. 범연히 업무 시간이었어요. 평일이에요, 평일. 근데 뭐 거기다 사적 이야기를 하고 있어. 또 대통령이 사적 시간이 어디 있어? 다 공적인 거지. 그럴 거면 대통령을 하지 말아야지. 비밀을 보장받고 싶어. 아베나 또 뭐 오바마나 자기가 뭐 하고 누구 만났던 거 1분 1초간 다 기록해. 그 다 홈페이지 나와요. 그런데 이거 봐. 출입 기록 청와대 그것도 지금 내지도 않으면서 그냥 사적 영역이라 다 까발린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머리 조금 만지고 각을 좀 받았다고 했어. 각을요? 각을. 그런데 각을도 그렇고 머리 만진 것도 그렇고 청문회 혹은 기자들이 판 거지 청와대에서 미리 말한 거 아니에요. 세월호 참사 터진 지 지금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세월호 7시간 동안 뭐 했냐고 끊임없이 질문을 당했는데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다가 이렇게 기자들이 까발리니까 각을 했다. 머리 만졌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걸 누가 믿냐고 그러면. 아직도 안 까발려진 게 있겠지라고 분명히 생각하겠지. 있죠. 그럼. 그리고 또 어이없었던 게 오전에 다 보고를 받고 있었고 근데 갑자기 중간에 전원구조라는 기사를 접해서 잠깐 또 간주해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오보라는 걸 알고 정말 깜짝 놀라고 부랴부랴 했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진짜 오보를 확인했으면 언론사를 질책 한번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오보를 낼 수가 있냐고. 근데 그런 거 한 번도 없었죠. 근데 그런 거 한 번도 없었다는 것 자체가 그날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짜맞춘 것만 대답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 경호 문제 때문에 뭐 내가 어디 간다고 해서 바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것 때문에 7시간이 걸립니까? 그렇지. 청와대가 얼마나 멀다고. 누가 좀 자금성에서인 줄 알겠네. 이런 거 보면 오히려 MB가 낫다니까. MB는 그 왜 잠바떼기 읽고 지하 벙커로 가잖아. 그럼요. 바로. 내일 이제 헌재에서 탄핵 심판처 변론 기일이 열리는데 MB를 본인이 정말 그리워하다니. 떳떳하다면 헌재 출석을 해서 당당히 변론을 하겠죠. 그럴 일 없을 거고요.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뭔가 얘기를 한다는 건 국민을 좀 기만하는 게 아닌가. 그거 하려고 만난 거예요. 네. 뭐 청와대가 추가적으로 이제 기자간담회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언급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할 거면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아니 그러니까 또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 이번 게 통했다고 보겠지. 지들은 나름대로. 왜냐면 지금 여론조사 아니 어떤 부분에서 통했어?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하면요. 대통령 탄핵하면 안 된다는 게 한 12에서 한 17%까지 나옵니다. 많이 나오네. 그렇지. 대통령 지지율 4%였잖아. 네. 20대에서 빵, 호남에서 빵. 근데 지금 대통령 탄핵하면 안 된다가 10에서 17% 나온 거는 TK를 중심으로 지금 많이 변해가는 거야. 근데 대통령 어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 발 딱 던졌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논리를 제공하는 거지. 그래, 우리 대통령 잘못 없지. 저 좌빨갱이들은 선동에 넘어간 거야. 이렇게. 한 번 더 하면 그 지지층이 더 집결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다는 거야.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기자들이 보이콧 하면 돼요. 안 가면 되죠. 나는 그거 할 수 없다. 하세요. 우린 뭐 보도 안 할 거예요. 기자 간다면 안 할 거예요. 하면 돼. 안 그러면. 근데 왜 쫓아가는 거야? 얘들 생각이 없지. 안 그러면 예전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하향평준화. 자, 기자간담회 합니다. 대통령이 쭉 자기의 정견, 정책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막 서로 막 손들고 질문을 막 주고받고 막 이어져야 돼. 논쟁이 돼야 돼, 거기에서. 기자들하고 대통령하고. 근데 이번처럼 질문하니까 대통령이 그만합시다. 예. 웃으면서. 이 따옵거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거야. 그러니까 보이콧 하든가 아니면 진짜 기자다운 예리한 질문을 하든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이번 정권에서 힘들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이미 한번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별 생각이 없다는 거죠. 네, 안타깝습니다. 다음 또 주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우리 오평당원이 얘기를 했지만 2016년 12월 28일이었죠.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에 이제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한 시민과 또 그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라는 경찰들이 대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소녀상이 철거가 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에 분노한 국민들의 항의가 이제 부산 동구청 쪽으로 쏟아졌고 결국 이제 이틀 만에 다시 소녀상이 일본 총영사관 앞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쪽 분위기가 좀 어땠어요? 직접 일단은 가보셨는데. 그날은 SNS로 많이 이제 전파가 빠르게 됐었었죠. 그리고 뭐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전파가 됐었는데 기본적으로 사실 이 시민단체가 지난 1년 동안 시민을 대상으로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8,180명의 서명 8,500만 원의 모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원래 날짜는 31일이었어요. 제가 부산시당에 확인해 본 결과 12월 31일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12월 28일로 기습적으로 앞당겨서 설치를 하려고 했죠. 이 과정에서 총영사관이 동구청에 그 항의를 했고 동구청 차원에서 이제 철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붙어 있는데 동구청 공무원들이 가서 그 사람들 다 떼어내고 이상한 천막 같은 거에 덮어가지고 철거를 해버렸었죠. 그리고 이게 그 영상이 이제 SNS로 전파되고 동구청에 항의가 가고 근데 동구청장이 연락이 안 됐어요. 부구청장도 연락이 안 됐었고 계속 철거 당일에 새누리당 회의에 갔다고. 네, 아니 회의하면 뭐 저는 못 봤습니까? 고의적으로 회피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매우 높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부산 동구청은 새누리당 구청장이 하고 있고요. 거의 뭐 싹쓸이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네, 부산은 사실 다 새누리당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행정 대집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강제 철거 압수를 했는데 비난 여론이 엄청나게 폭발했었죠. 홈페이지가 마비가 되고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다 마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구청 직원들도 양심 선언을 많이 했었어요. 뭐 인터뷰를 해서 부끄러웠다. 시켜서 하긴 한 건데 좀 부끄러웠다 이런 걸 하면서 철거 이틀 만에 다시 이제 소녀상 설치를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대한민국 앞마당에 설치하는데 대한민국 경찰이 그 설치를 방해하고 철거하고 저 우리가 2016년에 살고 있는지 1936년에 살고 있는지 씁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구청 홈페이지에도 뭐 게시판에 정말 소녀상 설치를 빨리 허락하라, 설치하게 해달라 이런 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이슈 자체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갔고 집중 포화를 받으니까 제 생각에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아마 동구청에서 해주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아마 그 여론 때문에 한 것 같은데 근데 어쩔 수 없이 여론 때문에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왜 우리가 이것도 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성금돼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돈 내달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걸 국가에서 나서서 해도 모자랄 판에. 그렇죠. 근데 이제 외교부에서는 또 지자체가 설치 허용을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이제 뭐 국제 관행을 고려해서 적절한 장소에 대해 지혜를 모을 수 있길 기대한다. 이렇게 옮기라는 거지. 그 왜 하필 총영사관 앞이야. 일본 애들 자극하게. 저 뭐 바닷가 앞에 좋잖아. 이렇게. 왜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눈치를 봐야 됩니까 아직도. 이게 이제 일본에서 당연히 항의가 들어왔겠죠. 네. 들어오겠지. 아사히 신문에서는 이제 통화스와프 협정 재체결 협상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협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입금 사기 당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며. 입금 사기 당했다고. 그게 뭐냐면 그 한일 위안부 무슨 합의 해갖고 10억엔 네. 박성민 몸값도 안 되는 그 돈 10억엔 지금 주고 입금했다고 지금 생생내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합의를 왜 했냐고 멍청하게. 그 합의를 하니까 지금 이렇게 끌려다니는 거야. 아니 한국은 돈 받아먹고 그 앞에 그런 걸 세우네? 왜냐면 그 합의문에 보면 뭐 손상을 철거한다는 뭐 조항도 있었니 없었니 막 이렇게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멍청한 합의를 왜 해줘?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줄 거 주고 뺨 얻어맞고 이따오 짓이에요. 그러면서 한일 군사 보호협정까지 처해줬네? 그 일본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양쪽으로 기싸대기 맞고 멍청한 짓을 하고 자빠졌어. 그래서 입금 사기를 했다고 말하면 우리 조건 바꿔서 돌려주면 돼. 야, 이자까지 하고 120억 줘요. 야 우리 이자까지 줬어. 그러니까 자 꺼져 하면 돼. 박성민 선수 일본 프로팀으로 트레이드 해드리겠습니다. 됐네. 한 4년 뛰다 오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통화 스와프 이야기는요. 사실 통화 스와프는 필요한 거죠. 우리가 IMF를 또 겪었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우리가 외환보유가 많다 그래도 그 일본보단 적으니까 통화 스와프는 뭐 나쁠 거 저는 없다고. 기본적으로 주변 국가 몇 개국이랑 하고 있는 거죠. 네, 하고 있죠. 하고 네. 있는데 이게 언제 중단됐냐면 그 이명박이가 독도가면서 독도가면서 그때 중단돼서 이제 계속 연장이 안 돼가지고 이제 끝난 건데 이걸 올해 그 다시 이제 재협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일본에서 발 뺐지. 야 탄핵 사건 막 터지고 이제 뭐 최순실 터지고 일본이 우리한테 그런 거죠. 야 누구랑 협상하냐? 야 최순실이랑 협상하냐? 우리나라에만 있던 흑막 정치가. 그래. 야 누구랑 협상하는지 모르겠다고 발 푹 빼버린 거야. 그 멍청한 것들. 아이고 하는 짓거리 하고는. 그래서 이번에 유일호가 다시 재협상하자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 이렇게 그게 통화 사업 협정 재체결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안 되면 아는 거지 뭘 그래. 돈 몇 프로에 자존심 버릴 거야? 그러니까 버렸잖아 이미. 그러니까. 요것도 사실은 탄핵 이후에 잘 살펴봐야죠.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됐는지. 그렇지. 네. 돈이면 다 해?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얻어먹 외교는 국익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지금 얻어맞고 있어. 기본적으로 이 당이 보수 정당 아닙니까?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야죠. 그렇지. 그리고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가 우리를 지지하잖아. 그럼요. 이걸로 우리는 일본에서 얻어낼 게 정말 많다고. 근데 꼴랑 10억엔 얻어 처먹고 지금 이렇게 지금 조롱을 당하고 수하프까지 이렇게 된다면 뭐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자빠졌어 지금. 10억엔만 오고 제 생각 한 20억엔이 최순실 통장으로 갔을 수도 있다. 그래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사드도 마찬가지잖아. 지금 중국 봐 계속 경제 보복하고 있다 그러잖아. 전세기 총량의 20%를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관광 가지 말라는 얘기잖아. 대놓고 가지 말란 거예요. 어떻게 할 건데 니들? 이걸 가지고 사드 어떻게 굉장히 중요한 무기였어. 미국하고 좀 딜하고. 야, 저 봐라.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중국에 가장 많이 수입 수출하는데 저 사드 저 보복하는 거 난리인데 이러면서 미국에 딱딱 가고. 일본 중국 가서는 평생 우방 미국이 지금 저러는데 어떡하냐? 이러면서 또 사이사이에 밀고 따기를 해야지 멍청하게 그냥 미국한테 갖다 훅 주는 바람에 지금 이런 꼴이 났잖아요. 콜 한 거죠 그냥. 할래? 콜 그냥. 외교를 몰라. 예전에 이수혁 대사가 외교는 아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줄다리기를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걸 최대한 얻어내는 게 외교의 힘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얻어내지 못하고 그냥 다 주기만 했어요. 서희의 단판 몰라? 아이씨. 진짜 답답합니다. 어쨌든 요거는 뭐 설치를 된 거는 잘 된 거고 저도 그 30일에 행진하면서 봤는데 참 뭉클하더라고요. 이거 하나 설치하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왜 그런 우리 생각. 땅에 이런 거. 네.
근데 이게 또 글쎄요. 동구청이 미친 짓 하고 또 철거하지 않을까? 그래서 부산 시민단체들이 이 철거 못하게 하려고 철거나 이제 회수 못하게 하려고 공공조형물 등록을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강원도 원주시에 설치된 소녀상 같은 경우에는 공공조형물로 지금 지정이 돼 있어서 폐쇄회로 TV가 설치가 돼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들도 다 같이 좀 동구청 홈페이지에 같이 글을 올려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위안부 협정 일어났을 때 우리 젊은이들, 대학생들, 네. 또 많은 여고생들, 또 뭐 연세 보신 분들 다 저 일본 대사관 앞에 가서 지켰잖아요. 천막 치고 네. 비가 오고 눈이 와도 그 추운 날. 서울에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래야 되냐고 이걸. 근데 또 부산에서 또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 우리 국민들이 추운 날, 이 추운 날 그걸 지켜야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대한민국 땅에서. 아쉽네요. 아, 정말 언제쯤 이 나라에 정상인 부분이 지금 없어요. 근데 뭐 친일파를 척결하면 되는 거야. 우리나라는 진짜 친일 부패 세력 때문에 첫 번째 망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친일파를 올해 계획을 바꿔야겠습니다. 네. 정권 교체에서 한 개 더. 정권 교체, 척결? 친일파 척결. 그 이재명 의원이 친일파부터 척결하겠다고. 이재명 시장님이 네. 해야죠. 좀 많이 척결할 사람 좀 많을 건데. 그러니까 칼날을 좀 휘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 하실 것 같아. 네. 오늘 TV조선도 없애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 맞아. 아니, 몇 가지 맞아요. 발언이 있어요. 너무 TV조선을 웃겨. 반드시 강제 폐간시키겠습니다. 아니, 근데 다 맞는 말인데, 이걸 진짜 할 수 있을까? 이런 TV조선은 그냥 법대로 하면 아웃이에요, 저것들. 법대로 하면 아웃이니까. 그러니까 뭐, TV조선 없애버리겠다. 친일파 척결 좋은데. 민주당 경선을 통과할 수 있을지 문제네요. 빠르게 열심히 준비하셔야겠죠. 네, 뭐 안 되면 차착이라도. 그런 의지를 네. 어쨌든 뭐 경선에 마지막 된 사람을 우리는 열심히 밀어야겠지만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부분은 새 정권에게 협조를 해서 해야죠. 네. 네, 어쨌든 뭐 우리가 다 같이 좀 소녀상의 공공조형물 등록을 요구하는 글을 좀 남겨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설치된 부산 평화의 소녀상 얘기를 나눠봤고요. 광고가 없기 때문에. 광고가 없으니까 진짜 슬프네요. 어떻게 오늘 들어온 광고라도 한 번 더 틀면 안 될까? 됐어요. 본인 PR 하세요. 새 PR. 네, 저는 새 정권 교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와주세요. 그래도 아까보다 많이 예, 많이 늘었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광고 없이 옷장석의 동병상련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옷장석의 동병상련 코너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오동상 오늘 사연 왔어요? 사연 왔죠. 광고 안 왔는데 사연이 왔어? 늘 사연 옵니다. 네. 옛날에 왔던 거 킵해둔 거죠. 그런 것도 있죠. 오늘은 어디서 왔나요? 오늘은 TK에서 왔습니다. TK에서. 네, 대구에 사시는 분이 보내주셨는데요. 박한울님. 안녕하세요. 청정구역 팬인 24살 에어컨 설치 기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건 다름이 아니라 제가 살고 있는 대구 지역 때문입니다. 최근 대통령 탄핵되고 최순실에 관한 모든 진실이 천천히 밝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구도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이 말들은 5년 전에도 한 팟캐스트에서도 유시민 작가님이 한 걸 들었습니다. 결과는 모두가 아는 대로 문재인 후보가 처참히 깨졌습니다. 아직 안 바뀌었다는 거죠. 제대로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대구 사람들은 아직도 대통령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일하고 있는 동네가 거의 대구의 많은 여론을 주도하는 서문시장과 북성로인데 그곳 어른들에게 듣는 이야기들이 주로 박근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문재인이란 단어는 금지어입니다. 제가 며칠 전 택시를 탔을 때는 박근혜도 잘못했고 새누리당도 잘못했다고 하길래 그럼 문재인은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카리스마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굴 뽑을 거냐고 물어보니까 반기문을 뽑겠다고 합니다. 이게 대구 여론의 현실입니다. 아직도 야당이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여론조사의 허상에 사로잡히면 지난 대선에서 TK에서 완패하는 것을 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모든 에너지를 호남에 쏟아붓고 있는데 정작 열세 지역인 대구 경북 지역엔 너무나도 무관심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당에 관심을 주지 않는다 해서 포기해버린다면 결코 대구 경북을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작년에 대구 경북에 힘을 쏟아달라고 말을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정략적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TK 지역의 투자는 비효율적이란 것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야당을 지지하는 건 너무나 외로운 일인데 당이 한 번쯤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현실을 깨닫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민주당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저희 부모님이 크리스마스 전으로 TK에
예, 다녀왔어요. 제 시골이 이제 경북 의성인데 네. 부모님이 이제 가서 슬쩍 물어봤대요. 대통령 탄핵된 거 어떻게 되냐니까. 그러니까 거기 살았던 그 동네 어르신들이 했던 말이 빨갱이 애들이 돈 받고 광화문에 다 나간다. 예. 수류탄을 던져서 다 터뜨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대요. 예. 나 그거 듣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아직 진짜 그런 게 있구나 우리 주변에. 우리가 흔히 만들어낸 박사모 돈 진짜 그들은 돈 받고 나가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시골 민심은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많구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첫 번째 놀랐고, 예. 근데 두 번째 들었던 생각은 이럴 때일수록 더 선명성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그 어른들은 어떠한 설득의 과정으로도 문재인이나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아요. 바꿀 수 있는 존재들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뭐 트럼프나 힐러리의 싸움에서 뭐 트럼프는 백인의 노동자와 구에너지 산업 세대 이런 것들의 연대를 했다면 민주당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의 연대나 정책이나 공약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TK의 어른들을 접근할 수 있다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반대로 대구의 청년들이나 대구의 민주당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정책이나 정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요 문제에 대해서 대구에 줄 수 있는 것, 또는 이렇게 하면 뭐 너무 지역 중심이 될 수는 있겠지만 대구뿐만이 아니라 대구를 지나다니는 사람이나 대구 이사 오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정책이 나온다면 조금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정당 지지율이나 뭐 대선 후보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이쪽에서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다 좀 젊은 층의 것.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허상에서 깨어나라고 하는 거죠. 사실 저는 뭐 TK가 고향이고 그 TK 친구들도 많고 어른도 많이 알고 해서 TK 어른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자주 제가 물어보기도 하고 해요. 근데 좀 바뀌었어. 탄핵 이제 막 시점 천일살 때 터질 때는 다 바꿔놓고 했어요. 다 바꿔놓고 했어. 지금은 어떻게 될까? 지금도 바꿔놓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문재인은 절대 안 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 지금 썼잖아. 문재인은 금지하라고. 봐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 제 친구들은 내가 어떤 성향인지 알아. 아 근데 문재인이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아니 그냥 싫어. 그런 게 어디 있어. 논리적으로 안 통한다니까. 그냥 싫은 거예요. 절대로 문재인 안 된다는 거야. 아 그냥 더민주 쪽이니까. 아니야. 더민주하고는 또 상관없어요. 어쨌든 문재인은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대구는 모르겠어. 대구는 모르겠는데 안동이나 이런 쪽은 그냥 일반 경북 지역. 일반 경북 북부 지역은 그래도 이재명이 괜찮다는 거야. 왜? 안동 출신이거든. 아하. 그러니까 대구 TK 뭐 대구 포항 이쪽은 아니겠지만 뭐 안동 예천 봉합 풍기 청송 뭐 이렇게 의성 울진 이렇게 경북 북부 지역은 이재명은 통한다고. 그런데 이번에 카톡으로 다 돌았대요. 그 형수 욕설이. 그래서 그 사람은 또 왜 그 욕을 해갖고 미른다는 거야. 그게 다 퍼졌다. 어른들한테 카톡으로 다 퍼졌다는 거야. 그러면 자 봅시다. 그 대구는 내가 뭐 대구 안 사니까 모르겠지만 이쪽 안동 경주 이쪽은 내가 잘 아니까 경선 가면 문재인이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 말처럼 지난 2012년 대구 경북에 문 대표가 거의 안 내려갔어요. 후보가 다른 쪽에 올인했지. 그러니까 이 사람 말처럼 어차피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 이번엔 어떨까? 이번도 마찬가지야. 이번에 경선하고 선거 본선이 한 달밖에 없어요. 당연히 내가 가서 표를 집중할 수 있는 곳에 가겠지. 그럼 TK 지역은 또 못 가. 그럼 그때 누가 가야겠어? 이재명이 가면 되잖아. 이재명이 가서 우리 민주당 후보 문재인 후보 괜찮다 찍어달라 그러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러네. 그런데 우리 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재명 개새끼라고 지금 낙인 찍어놓고 저렇게 만들고 자빠졌으니 그게 뭔 도움이 되냐고. 참 이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정권교체 뭐가 도움이 될 거 생각해야지. 응? 그런 분들 보면은 목표가 정권교체가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차피 정말 가장 대의는 정권교체고 지금 문재인이 제일 앞서고 있으니까 네. 이거를 이용하면 될 거 아니냐고. 혹은 반기문 찍어준 사람, 안철수 찍어준 사람 원래는 그 사람 찍어주려고 그랬는데 이재명이 따서 이재명이 좋아온 사람 그 사람들 끌어당기면 될 거 아니냐고. 왜 그렇게 전부 다 적을 만들어.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에요. 어쨌든 뭐 그렇게 퍼뜨려지고 있는 걸 좀 오므려야죠, 역시.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은. 네. 그리고 이분의 또 하나 지적. 민주당은 모든 에너지를 호남에 쏟아붓고 있는데 왜 대구 경북이 안 하냐. 이것도 뭐 어차피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네. 근데 우리도 이것도 좀 생각할 필요 있어. 예를 들어 뭐 아까 대구 얘기했지만 그러면 대구에는 통할 수 있는 뭐 김부겸이라든가 여러 명 있잖아요. 그분들이 가서 집중적으로 노력하는 거지 뭘 어떻게. 방법이 그밖에 더 있어? 아니면 이번에 그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영건이라든가. 그분도 이제 경북 출신이죠. 그러니까 영남 출신 인사들. 좀 그런 부분으로 신경을 써서. 내려가야지. 나도 TK잖아.
당연히 청와대가 당연히 내려가. 아니 그분들이 아세요? 잘 몰라요. 알 거야 아마. 어떻게 알아? 아궁이 나온 사람. 잡아 죽인다고. 잡아 죽인다고. 저 종편에 나오네. 알고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 뭐 예를 들어 뭘 이렇게 단체로 꾸려가지고 그분들만 집중 공략. 그분들로 더 어벤져스를 만들었어요. 돌아다니는 거지. 지역 맞춤형 유세죠. 그 후보가 이제 한 달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봐봐요. 하루에 두 군데 지역만 돈다 그래도 60개밖에 안 되잖아. 어떻게 다 돌아. 3개 돌면 90개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 후보는 큰 지역만 돌고 또 이렇게 좀 열세 지역은 거기에 맞는 사람들 단을 꾸려가지고 집중적으로 또 유세하고 뭐 그렇게 하면 되지. 이기는 게 목적이다. 지금 말이죠. 우리 이긴 게 아닙니다. 지금 반기문 지금 지지율 나오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나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지지율이 나올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지금 소위 말하는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 근데 박근혜 때문에 이게 이탈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더민주로 온 사람도 있지만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어. 거의 안 움직이더라고요. 누구한테 줄까 생각하다가 반기문한테 줘야겠다 생각한 거야. 갈 데가 없으니까.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판단해야 돼요. 지금 뭐 더민주가 당 지지율 1등이라고 하지만 비박신당, 새누리당 합치면 30% 가까이 나와요. 이건 어떻게 할 거냐고. 결국 비등비등 하더라고요. 결국은 마지막에 51대 49 싸움이라니까. 또 건건일척을 해야 돼?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힘들게 이겨야, 힘들게 해야 이길 똥 말똥 하다는 게 진짜 마음이 아프네요. 그러니까요. 예. 어쨌든 뭐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고 탄핵이 지금 계속 기사가 나오는 게 박한철 소장이 자기 임기 내에 할 거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대선이 훨씬 더 빨리 앞당겨질 수도 있는데 네. 그 사이에서 우리가 서로 이제 가장 큰 목표를 잘 유념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꼭 바꾸지 않으면은 사실상 우리나라 국가의 미래도 사라지는 걸 수도 있어요. 사실 민주당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진짜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다 똘똘 뭉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도 한번 좀 제대로 된 지도자를 가져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을 잘 짜야 돼요. 예전에 그 2000년 총선에 DJ가 동진정책 실시해가지고 그 당에 묵여 있는 사람들을 경상도에 많이 내려보냅니다. 물론 다 떨어졌지. 노무현 대통령도 가고 뭐 다 갔으면 다. 그런데 이 울진 봉화의 김중건이 굉장히 아깝게 떨어졌어요. 16표 차로. 16표 차로 떨어졌는데 당시에 근데 왜 지금보다 더 하지? 16년 전이니까. 빨갱이 민주당 그것도 김대중 정당을 왜 전폭적으로 밀었냐. 김중건 씨가 그때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거든. 힘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 우리가 뽑아주면 우리 지역이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몰표를 준 거예요. 아까 내가 TK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번에 경선에서 뭐 이렇게 아름다운 경선에서 문대표가 이기잖아요. 그러면 2등한 이재명이 TK 갖고 살아. 특히 경북 북부 지역 막 돌고 그러면 다들 뭐라고 생각하겠어? 야 이번엔 안 되지만 다음에 이 사람 되겠네? 우리 지역이 발전되겠네? 라고 찍어줄 수 있잖아. 왜 그런 생각을 못해? 그러네. 가서 얘기 좀 하세요. 나도 똑같이 쓰레기 됐는데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얘기가 되나? 나랑 같이 옆에 있다고 오창석이도 쓰레기 됐는데. 나 늘 선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왠지 또 욕먹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 새끼 혼자 살아남으려고 말이야. 얘 카톡에 문 대표랑 옆에 같이 찍은 사람 올라왔더라고. 프사에다가. 그리고 뭐 재성 의원 정말 존경한다. 야 다 필요 없어. 그래봐야 너 그래봐야 쓰레기야. 뭐 여기서도 이제 한스 영스 마음만 계속 표현하고. 한스 영스. 갑자기 TK에서 생각나는데 박사모에서 생각나는데 지난주 박사모 집회에 엄청난 분이 올라가셨어요. 누구? 어떤 할아버지가 올라와서 박사모 집회하는데 올라와가지고 민주헌정을 짓밟고 대명천지의 국민을 기반해 대통령 권좌에 오른 박근혜를 타도하고 규탄하자라고 박사모 집회에서 질렀어요. 처음에 그분이 천안에서 올라온 신모 할아버지. 대한민국 만세삼창을 했습니다. 따라했어. 박사모에. 따라하고 지금 네. 창석이가 지금 읽어준 거 있잖아. 네. 근데 박근혜를 타도합시다 했는데 사람들 가만히 있더라고. 뭔지 몰라. 뭐지? 이게. 뭔지 모르고. 그 주최 측에도 가만히 찝더라고. 그러다가 박정희 빨갱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난리 났죠. 박정희는 공산당이었으며 사형 선고를 받았다. 18년간 이 나라를 군사 독재하면서 국민을 기반했다. 그런데 박정희 딸이 어떻게 라고 하는 순간 사회자의 제지. 근데 박사모들이 잡으러 가서 추격전이 벌어졌다. 그래서 경찰분이 이제 보호해주고 그랬는데. 열일하셨네. 스티급인가요? 이분 진짜 짱인 것 같아요. 대단하다. 그래서 이분이 내 생각엔 아마 TK에 이런 의인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네요.
뽑으신 우리 민족주의자 신익군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무대로 올라와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족주의자 신익균입니다. 자, 우리 먼저 대한민국 만세 3창을 하고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능들현명을 뒷받고 저희와 진리를 파괴하며 대명천지의 국민을 기만해 대통령 관저에 올라간 박근혜를 가도록 규탄합시다. 여러분, 박정현 공산당이었으며 사형 선고를 받았던 박정현 18년 동안 이 나라를 군사 독재하며 우리 국민을 속이고 사기치려 하여 18년 동안 30조의 자원을 들여서 여러분을 사탄 말림했습니다. 그런 박정희의 딸이 어떻게 네, 여러분, 이래서 저희가 자유발언을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지요. 잘 불러주십시오. 이 사람 재산을 하겠습니다. 시민 발언을 많이 해야 돼요. 네, 엄청난 분들이 숨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지난번보다 훨씬 더 나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DK도. 네, 이런 분 좀 우리 청정구역에 좀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 PK는 이번에 저는 50% 이길 거라 생각합니다. 아, 진짜요? 그럼 네, 우리 부산은 오정석 적어도 평사원이 PK 잡고 이동영 작가가 있을까요? TK 잡고 PK 가서 노력은 할 수 있는데 PK 가서 잡는다는 표현은 제가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좀 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다음 대선에서는 이번 대선 말고. 그래요. 저는 뭐 제가 TK 살 일 있으면 내 몸 네. 한 몸 불살하겠습니다. 당에서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하면 어떡할 거야? 가만히 있겠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칩거 해야죠. 네. 네, 그럼 이걸로 오창석의 동명상련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를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2017년의 첫 방송 어떠셨나요? 그래도 우리가 일부를 하는 사이에 사람들이 꽤 많이 와주셨어요. 청취자분들이.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우리 방송이 요즘에 어쨌든 다운로드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응원해 주시기 때문에 이 기세를 앞으로 좀 이어나가야겠죠. 이어서 정권 교체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그럼요.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사 빠뜨린 거 있는데 네. 이명박이 새누리당을 탈당했네. 아, 예. 탈당하신다고. 그 뒤에 얘기 있어요. 아, 있어요? 네. 탈당 예고돼 있다고. 예고돼 있다고. 근데 탈당했어요? 탈당할 것 같아요. 하는데 이인재가 한마디 했네. 뭐라고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당적이 부담스러웠으면 일찍 탈당하지 왜 지금 하냐고. 그러니까. 아무리 서울로 생각해도 당에 침을 뱉은 행동이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금도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 안쓰럽다. 당에 침을 뱉은 행동이다. 당에 침 뱉은 행동이 이인재가 제일 잘했잖아. 역시 침도 뱉어본 사람이 그렇고. 뱉어본 사람이 잘 알아보네. 네, 한 7번 침 뱉어본 사람의 조언이네요. 지금 기대 20개 올라갈 주제 봐요. 당을 하도 바꿔가지고. 그러면 누구 보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얘기는 우리가 한번 2부에서 있습니까? 자세히 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2부에서 얘기해봅시다. 네, 2부에서는 저희가 더 유익하고 즐거운 방송으로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